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상한가를 친 젠큐릭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진단 시약을 만드는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 진단 키트 중에 특히 유방암이나 폐암 같은 암에 대한 진단 키트가 있고, 그 진단 키트를 다른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진단할 수 있는 조기 진단이 가능한 그런 분자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.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을 잡아내기 위해서 뭐 위암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한다든가, 그래서 생검 직접 이제 이 위에 들어가서 위에서 특이한 그 지점에 대한 어떤 이 생물학적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세포를 띄어내서 직접 생검이라고 하는데, 띄어내서 그거를 분석을 하는데, 이 젠큐릭스는 기존에 조사하던 거야 더 그 세밀하게 들어가서 분자 단위에서 진단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. 보다 정확하게 또 보다 조기에 이런 그 암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그 맞춤 의학이라고 해서 개인별로 이 사람이 어떠한 유전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서 뭐 살아야 한다. 특히 최근 들어서 뭐 미국의 유명한 스타들이나 돈이 아주 많은 재벌 오너가드 같은 경우는 이런 맞춤 의학의 의학으로 이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하죠.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. 이게 일반적인 의료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대중화되지 않은 기술이죠. 그래서 역시나 이제 계속 기술 개발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나름대로 이제 진단이기 때문에, 체외 진단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다른 신약보다는 굉장히 빨리 상업화가 가능하긴 하지만, 워낙 앞서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떠한 진단을 많이 그 의사들이 진단을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실적이 안 좋죠. 하지만 이제 그 기술은 이미 개발해 놨다는 점이 있고,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분변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본다고 해도 몸속에 이제 아까 위내시경 예를 들었지만 몸속으로 들어가서 봐도 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. 놓치는 경우가 많죠. 하지만 이 회사가 젠큐릭스 같은 경우는 혈액 단위에서 이 분자 진단으로 들어가서 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잡아냅니다. 너무 일찍 잡아내서 더 문제일 수도 있죠. 자, 그런데 여전히 뭐 이 회사 매출 규모를 보시면 뭐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분기에. 굉장히 적죠. 아직까지는 이 시장 자체가 초기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 1분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작년보다도 많이 줄어들었고, 이 영업 손실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. 여기다가 금융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갔죠. 이게 이제 기존의 전환사채 같은 것들이 말 그대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조기 상한권을 행사해 버리니까, 이것 때문에 콜옵션 때문에 이제 나가는 돈들이 많아진 겁니다. 그래서 금융 비용이 많아진 거고요. 당연히 뭐 단기 순손실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최대주 지분은 16.07%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4월 달에 유상자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상황, 그러니까 유상자 덕분에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. 물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이기 때문에 그때 주주들이 대부분 다 참여했다면 이 비율이 그대로 지켜지긴 할 겁니다. 자, 이번에 254억 규모의 유상자에 성공을 해서 이 돈이 이제 납입됐습니다. 그래서 현금을 지금 250억 정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죠. 그 직전까지는 이 회사는 이제 1분기 기준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. 근데 오늘 젠큐릭스가 상한가를 빵 친 거는 캔서 문샷 프로젝트라고 미국에서 그 향후 5년 동안 그 암 사망률을 50% 줄이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조 바이든 정부가 내놓았고,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자에서 이 암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미국 정부가 그 자기들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.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공짜가 아니라, 이렇게 지원을 받는 국가들은 반드시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미국인들을 고용해서 이러한 신약 개발이나 진단이나 암에 대한 이런 다양한 치료,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이 말뜻은 이 항암,
암을 극복하기 위한 이 기술, 이 문샷 캔서 문샷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이 바이오 분야라는 그 미래 산업에 대한 먼저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거죠. 그것도 자기의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마저도 그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면 미국 정부가 일부 돈을 투자해서 그 먼저 기득권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. 이런 면에서 또 우리나라 그 윤석열 정부는 그 애견 항암, 그러니까 애견 보험이라고 그러죠. 애견 보험, 애견 암보험을 뭐 육선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내년 총선에 그 애견인들 표를 얻겠다고 그런 짓 하고 있는데, 미국은 인간에 대한 암을 정복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스케일 차이도 나고 좀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.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도 오히려 미국에 빼앗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현 정부 들어와서 뭐 부자 감세나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많이 줄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향후 우리 자식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심도 듭니다. 하여간 이 캔서 문샷 프로젝트 참여 기업 선정된 게 재료가 되기도 했고, 유상증자로 254억이라는 현금을 이 젠큐릭스에 유입된 것도 그 재료가 돼서 오늘 이제 주가가 기존의 방향과 다르게 이제 상한가로 빵 쳤죠. 특히나 이 증권 시세가 그 시황이 약세장으로 빠져들거나 기업들 실적이 나빠서 경기 불황으로 빠질 때 이 바이오주나 뭐 제약주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은 원래부터가 실적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빠져들거나 증권 시황이 나쁘더라도 실적이 나쁜 결과에 별다르게 영향받진 않아요. 즉, 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자신들의 기술이 어느 정도 진성을 갖고 있고 연구의 진척도를 보이느냐, 이걸 갖고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근 시황에서 이 바이오 쪽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키워가야 될 겁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둔 상태예요. 그러다 보니 유상증자에 성공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진 또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했거나 하는 업체들은 그나마도 이런 경기 침체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살 것 없는 그 시황에서 유일하게 사야 될 대안이 되고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. 네, 그런 의미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거죠. 바이오 쪽을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